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선물 기초 강의, 선물은 추세에 따라 매매를 한다라는 강의를 지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관련한 컨텐츠가 끝난 다음에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걸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선물 수익을 잠깐 좀 볼까요? 매수랑 매도랑 골고루 수익이 나는데 시장은 오후장 되면서 갑자기 흐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아침장에는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올라오는 듯 하더만 오후장 돼서 계속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개인이 약 7,5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은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매수세도 좀 있고요. 매도세가 오후장 되면서 매도세 수익이 좀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0, 130, 150, 그 다음에 130 이렇게 60만원 하고요. 아침에 일찌감치 100만원, 110만원 수익 내고 퇴근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덴트 같은 경우는 저는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추천을 해 드렸죠. 예, 비덴트 추천한 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해 드렸듯이 그 비덴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예, 1250원에 리딩클럽에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매수를 해서 수익 내신 분도 있고요. 상한가 드신 분도 있으니까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올라온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 2월 23일 갭상승 예상 종목인데 원래는 이제 뉴스가 안 났으면 이 중에 한 두세 개는 없었을 텐데 뉴스 한 방에 지금 여기에 보면 삼보모터스랑 그 다음에 세방전지 세방 그 다음에 인지컨트롤서까지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이 왜 움직였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뭘 말씀드릴게요. 댓글을 나누신 분 중에서 자, 지금 예 이렇게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올라온 종목을 분석해 드리는 거는 내일 하루나 이틀 정도 수익을 내는 목표로 해서 보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재무제표 있죠. 예, 재무제표를 보면서 재무제표인가요? 재무제표인가? 예, 요거를 보면서 뭐죠? 어인가요? 예, 어인가 보네요. 예, 재무제표를 갖다가 안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재무제표라는 거는요, 실적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회사가 2020년 9월까지 실적이 나왔고요. 2020년 12월까지 나온 회사도 있긴 해요. 예, 2020년 12월이나, 9월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내일 상승하는 종목을 갖다가 내일 상승해서 내일 수익 내고 나오는 종목을 갖다가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단타를 아마 안 치는 분들 같은데 재무제표는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이상 보실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가겠구나라고 해서 예측을 해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재무제표 실적 가지고 매매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테마 가지고 매매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매를 하는 종목은 오늘 움직임이 나와서 수급이 들어와서 내일 또 하한가도 갈 수 있고 내일 떨어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실제 재무제표보다는 수급, 즉 올라오는 상승대나 아니면 그래서 수급이랑 이슈를 봐야죠. 예. 내일 며칠 동안 며칠 가지고 있지도 않을 건데 재무제표를 얘기를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무제표는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댓글 다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뭐라고는 안 했지만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로 해서 과연 그분들이 돈을 벌었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못 버실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여기서 재무제표 보면서 삼보모터스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삼보모터스 기업 분석을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재무 분석 있죠. 재무제표 여기 있네요. 재무제표 있는데 지금 재무제표가 언제까지 나와 있어요? 2020년 9월까지 뿐이 안 나와 있어요. 9월까지 나왔는데 내일 올라가는 걸 갖다가 9월까지 지금 재무제표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STO네, STO. 여기서 아까 삼보모터스 볼까요?
자, 삼보모터스. 자, 기업 실적이 언제까지 나왔나요? 2020년 9월까지 나왔죠. 이 9월까지 나온 걸 가지고 예를 들면 내일 움직이는 거를 매매를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내일 움직임 나오는 거는 자, 이러한 이슈로 해서 올라온 종목은 말 그대로 이슈로 해서 받아치면 되고요. 수급을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 수익이 났을 때 챙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번 모터스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모터스. 자,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요 뉴스 때문에 지금 몇 종목이 올라왔어요. 자, 현대차 전기차 부품 협력사 키운다. 세방전지가 첫 상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자, 1차 협력사로 세방전지, 그 다음에 2차 협력사 후보군 중에 지금 인지컨트롤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움직임 나오는 것들 같이 한번 보고 어떤 종목이 더 갈지 이슈가 어떤지 얼마만큼 강한 이슈를 먹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있잖아요. 내일 세방전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세방전지를 포함을 해서 지금 현대차 관련돼 있는 전기차 부품 관련한 종목이 아침에 전부 다 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관련주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처음 3보모터스. 자, 3보모터스는 이슈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빠지고 있었겠죠? 자, 3보모터스도 마찬가지 이슈입니다. 얘도 7,700원에서 쭉 뭐 별 움직임이 없다가 뉴스가 뜬 다음에 8,700원에서 바로 상한가 붙었습니다. 3보모터스도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팩 모듈 공급하는 협력사 확대 방안 뉴스에 지금 3보모터스도 포함되어 있고 3보모터스 모르겠어요. 3보모터스 말고 현대차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말고 기타 다른 종목들이 있나 보세요. 지금 일단은 뉴스에 보면 세방전지만 나와 있거든요. 세방전지만 나와 있고 3보모터스는 움직임 없는데 3보모터스도 지금 상한가를 간 거 보니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보모터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방전지. 자, 세방전지는 확실하게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세방전지는 로켓 배터리 만드는 회사죠. 그죠. 로켓 배터리 리튬 2차 전지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계속 리튬 요거 관련돼 있는 이슈로 해서 뭐였는데 지금 뉴스가 뜨자마자 이거 뉴스는 이거 세방전지는 이 뉴스 뜨기 전에 이미 뭐 한 사람이 있었네. 그죠? 세방전지 뉴스에 지금 급등을 했고요. 세방전지 뉴스에 급등을 했고 세방전지가 거래량 없이 상한가를 붙었기 때문에 지금 내일도 강하게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방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뭐 조금씩 빠지고 있었다가 지금 뉴스에 바로 세방전지가 상한가 붙으니까 바로 16,150원 상한가 붙었죠. 그러니까 요거 세방전지와 세방 같이 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3보모터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인지컨트롤스까지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놓고, 또 내일 아침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칠 겁니다. 그 종목들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인지컨트롤스는 지금 2차 업체 2차 업체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인지컨트롤스. 그래서 지금 6.92% 상승을 했습니다. 얘도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한가까지 갔다 왔네요. 21,400원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얘는 지금 2차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현대차,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은 보통, 알루코 같은 종목도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 얘는 오히려 좀 약한 것 같고요. 지금 딱 일단 움직임이 나온 거는 세방전지 대장, 그 다음에 세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보모터스, 그 다음에 인지컨트롤스까지 전부 다 지금 이 뉴스 아니었으면 다 죽을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이슈가 나와서 확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내일도 아침에 강하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이오닉 5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모델이 지금 나오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건데 이게 이제 올해 나오죠. 그죠? 올해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쪽에서 아까 장중에는 BID, 그죠? BID랑 그 다음에
그 BYD도 현대차랑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걸로 해서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잘 지켜보시고, 요 관련되어 있는 이슈 여기 있네요. 삼보모터스도 있네요. 예, 현대그룹 엔진 온도 제어 장치진 내연기관 부품 경 인지 컨트롤스 삼보모터스 2차 선정 후보군으로 알려졌다. 뭐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 올라온 종목들 뉴스가 나온 종목은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TO는 남성복 만드는 회사죠. 중저가 남성복 만드는 회사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얘 바로 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슈가 없는데 상한가 가가지고 올라온 종목이 있죠. 그죠? 예, 센트럴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센트럴바이오도 전일 움직임이 좋아가지고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온 종목이죠. 특별히 이슈가 없었어요. 지금 STO도 마찬가지입니다. STO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요. 뉴스도 없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박스권에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시간으로 상한가 붙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붙었죠. 작업조가 들어온 종목, 우리가 조막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떨어질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아침에 단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장중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딩클럽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러시아 관련한 얘기, 스푸트니크 관련한 종목 있잖아요. 스푸트니크 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장 끝날 때쯤 뉴스가 하나 떴는데 바이넥스 이건 아니고요. 신사단이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진 않았나봐요. 그래서 이트론을 좀 보시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 왜 그러냐면은 추가적으로 CMO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스푸트니크인가요? 예, 그래서 그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가 그 CMO를 다른 회사에 안 한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트론을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뉴스가 다시 떴어요. 예, 이스웹지스랑 지난번에 이스웹지스가 급등을 했던 게 바로 스푸트니크의 CMO 관련성 때문에 지금 급등을 했다가 안 한다는 것 때문에 다시 급락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예, CMO, 위탁생산 가능성 때문에 올라왔고, 이스웹지스가 움직이면서 바이넥스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슈죠. 지금 5.48% 올라왔고요. 지금 얘도 31,300원 쭉 올라가다가 32,000원까지 갔다가 32,700원 계속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이슈가 더 먹히려면은 이스웹지스에 확실하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전에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스웹지스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올라갈 때 방문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CMO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가 위탁 생산 가능하다는 얘기 때문에 이스웹지스와 바이넥스 두 종목이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흥국FMB. 자, 흥국FMB는 간편식 관련한 종목이죠. 거기에 쿠팡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서울식품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서울식품이 어제 제가 잘 보시라고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식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에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계속 횡보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상한가를 붙었는데 그 영향 때문에 흥국 FMB도 올라온 게 아닌가. 4.13% 상승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내일 움직임 나오는 종목을 본다. 그러면 무조건 이 현대차 관련한 종목이겠죠. 뉴스가 떴으니까 일단 세방전지 대장, 그 다음에 세방 2등주, 그 다음에 삼보모터스 3등주, 그 다음에 인지컨트롤스 4등주인데, 세방전지가 얘네들보다 얘가 먼저 칠 수 있는 거는 가볍기 때문에 그렇죠. 8,070원이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얘네들 잘 지켜보시고, STO는 잘 모르겠어요.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 보고, 그 다음에 이스웹지스, 그 다음에 바이넥스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러시아. 뉴스가 아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왔나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볼까요? 제가 러시아 CMO, CMO
자, 한국이 러시아 생산기지 스푸트니크 생산기지 되나라고 되어 있는데 최신 순으로 딱 보면 지금 뉴스 중에 나온 게 요 뉴스예요. 아시아타임즈 중에서 나온 뉴스가 요 뉴스거든요. 그래서 GR라파 주관으로 해서 다수의 제약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있답니다. 그죠? 일단은 한국 코러스 춘천 공장을 방문을 했고, 그죠? 예,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다른 회사들 얘기가 나오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른 종목, 위탁센상 관련한 종목들,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감당할 수 없대요.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셉지스, 바이넥스스, CMO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일도 잘 지켜보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2월 2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선물은 추세 따라 매매를 한다. 요거 특별 강의 같이 붙여놨으니까 그래서 선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수익들 많이 내시고, 요즘 제가 선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도 시장이 빠질 때 선물로 해서 수익 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추세 매매나 어저께 특강을 했던 시가 매매 같은 경우도 계속 잘 먹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물을 차근차근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공부하기 싫다.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추세를 거르지 말고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요거를 갖다가 초급에 넣을까 중급에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추세라는 단어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쵸? 추세라는 단어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추세를 갖다가 뭘 봐야 될지 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급에다 넣을까 하는데 중급에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초급에서도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초급 강의에 넣습니다. 추세를 거르지 말라. 거스르지 말라. 자, 추세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라는 거는 주식에도 있는 거예요. 추세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게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자,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여기, 이거 화살표고. 자, 고점과 고점, 고점과, 꼭지, 고점과 고점, 저점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중심선을 갖다가 보통 우리는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추세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꺾이는 거죠.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고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고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는 하락 추세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하방 추세죠. 여기서 다시 상방 추세로 바뀌었다가, 그죠? 여기서 다시 하방 추세로 바뀌는데 하방 추세가 완전히 계속 하방입니다.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오후장에는 계속 하방 추세인데 여기에도 보면 짧게 매수세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추세는 하방 추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하방 추세, 상방 추세, 하방 추세예요. 그러면 이걸 무슨 얘기느냐? 이런 날에는 매수보다는 매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하는데 장중에는 볼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장중에 보면 여기서 지금 올라오니까 얘가 지금 추세가 올라오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계속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기다 한 가지만 추가하세요. 뭘 하느냐? 여기다가 수식 지표 겹치기. 지표 겹치기 하고 여기다가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있어요. 가격 이동 평균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다른 건 필요 없이요. 다른 건 필요 없이 20선만 놔두세요.
주식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20선을 갖다가 검정색으로 두껍게 합니다. 뭐 색깔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데 약간 두껍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확인을 눌러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선만 한번 보세요. 이 선이 올라오면 상방 추세로 바뀐 거고요. 이 추세가 하방 추세면 하방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얘의 움직임을 보면 얘가 여기서 쭉 보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상방 추세로 바뀐 겁니다. 물론 이미 여기서 꺾여서 올라왔으니까 21선 위에 있을 때는 올라온 거. 근데 얘가 쭉 보면 계속 하방 추세고 여기선 횡보다 여기 계속 하방이죠. 여기서 살짝 올라왔다 다시 빠지고 이렇게 되면 이 추세는 하방 추세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보실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평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가격이동 평균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20선이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세팅을 하면 20선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50, 뭐 60 이렇게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 봐봤자 여러분들 아무런 도움 안 돼요. 다른 건 다 빼세요. 여기서 5, 10, 60, 120 다 빼고 이렇게 해서 딱 요 하나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추세를 갖다가 거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추세를 거스리지 않고 추세를 따라 매매한다. 자, 주식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주식이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이렇게 매매를 할 때 보통 따라하는 매매는 이런 거죠. 상승하면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따라가죠. 그쵸?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양봉으로 할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떨어지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 뭐 분명히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 얘는 올라올 거야. 그러면서 매수를 하는 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눌림목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 그렇겠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올라올 때는 이런 걸 올라오는 거를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드 신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되겠지만은 아니면 얘가 확실하게 올라와서 이 고점을 돌파를 안 하면 기다렸다가 또 매도가 나오면 여기서 매수를 하지 말고 여기서 다시 매도를 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추세가 하방이라고 얘기했죠. 추세가 하방이면 그 추세대로, 즉 이 추세대로 여기서 올라올 땐 상방이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하방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간다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특히 국선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국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보면 양봉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양봉이 나옵니다. 그죠? 음봉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음봉이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추세대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국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매매 하시는 분들, 좀 길게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그러냐. 음봉이면 무조건 매도, 양봉이면 무조건 매수라고 그래요. 그게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매수로 보세요.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도로 보세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익절 잡고 그 다음에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세 매매라는 거예요. 당일로 봤을 때는 그게 추세 매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20선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을 때는 매도, 20선 위로 딱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요건 매수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보셔도 돼요. 여기는 짧게. 여기서부터는 매수로 봐야 되지만 또 음봉 나와서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매도겠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드 신호도 알려줘요.
여기가 지금 매수 자리입니다. 매도 자리입니다. 알려줍니다. 여기 요런 경우는 뭐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 여기도 매도 자리입니다. 라고 해서 알려줍니다. 매수 자리 나왔는데 아니에요. 매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는 무시하고 계속 매도를 유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매수, 매도 유지, 매도 유지, 매도 유지. 그대로 해가지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이 추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한테 추세를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추세를 갖다가 거스르지 말고, 가능하면 추세를 따라가라. 시장이 하방일 때는 매도로 접근을 하고 시장이 올라올 때는 매수로 접근을 해라.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